자, 본격적으로 느바 라디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주간 핫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음, 르브론 제임스 발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레이커스 진짜 비상 상황인데 한 2주에서 3주 정도 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르브론이 발목 부상을 안고 최근에 경기를 뛰었고 이게 사실 르브론 본인이 워낙 뭐 올스타 휴식기 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후반기의 경기는 내 생애 가장 중요한 경기다. 예, 네. 뭐 이제 내 커리어의 가장 중요한 경기다. 내 DNA는 2년 연속 플레이오프 탈락을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출전을 강행했는데 결국 이제 네. 본인이 인스타에도 올렸죠. 탈이 납니다. 예, 탈나는 나이예요. 지금 르브론이 한국 나이로 40살인데 여러분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아마 제가 갑자기 저격해서 죄송한데 자 저도 30대 이제 된다고 무리하고 이제 무리를 하면은 탈납니다. 탈나는 나이에요. 르브론이 다들 공감하시죠? 예, 시청자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르브론이 탈이 났고 지금 레이커스가 지금 사실은 이제 후반기에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3연승도 달리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조금 이제 지장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현지에서는 또 어떤 뭐 의사가 음. 장기적인 부상으로 보여지진 않는다라는 또 소견을 보여지기도 했는데 이거 르브론 제임스가 없으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저는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물론 오늘 르브론 없이도 좀 멤피스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동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르브론이 없는 경우에 사실 이제 승률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 5승 10패거든요. 레이커스가 5승 10패예요. 33.3%예요 승률이. 그리고 르브론이 뛰었을 때 51.1%. 뭐 이게 얼마나 높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출전 시와 결장 시에 그 승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확실한 거죠. 예, 많이 나는 건 확실한 거고 르브론이 있을 때 강점은 제가 지난번에 레이커스 얘기할 때 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트랜지션 공격의 위력이 달라지고 사실 저는 르브론의 이번 시즌 클러치 퍼포먼스를 그렇게 신뢰는 안 해요 개인적으로. 워낙 네. 예, 터프샷도 많고 무리한 플레이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서 사실 그렇게 신뢰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실 공격 세팅에서의 어떤 위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레이커스 입장에서 타격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최근에 이 서부지구 판도를 보면은 레이커스가 르브론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디안젤로 러셀이라는 어떤 이제 오펜시브 퍼실리테이터 이제 공격을 세팅하는 선수를 중심으로 잘 버티면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레이커스 입장에서 고무적인 건 그래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최근 2경기 그 부상 이전의 폼을 좀 어느 정도 완전히 되찾았고 제러드 밴드빌트의 어떤 수비적 기여도 기복이 있지만 말릭 비즐리가 새로운 옵션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슈터로서. 그래서 레이커스가 좌절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 사실 로스터 구성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해볼만 하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예, 물론 르브론이 있으면 훨씬 낫겠지만. 예.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스케줄을 보면요. 나머지 팀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힘든 스케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레이커스가 후반기 시작 기준으로 리그에서 세 번째로 쉬운 스케줄을 이제 가지고 시작하는 팀이었거든요. 자니어 스케줄이. 그러니까 더 해볼 만한 거예요. 레이커스가. 예, 그동안 워낙 어려운 스케줄을 치러왔기 때문에 뭐 지금 승차도 너무 좋고 저는 뭐 좌절할 단계는 아니고 사실 뭐 르브론이나 레이커스나 지금 복귀 시점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언론사들이 취재를 전화 엄청 걸어댈 거예요. 예, 진짜 전화도 많이 할 거고 많이 알아보려고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예, 르브론과 레이커스만 알고 있는. 예전에 카와이 레너드가 플레이오프 도중에 그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이 당했는데 클리퍼스와 레너드 모두 그걸 숨겼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레이커스와 르브론 모두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신중을 기하고 정말 비밀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예, 이거 진짜 정확한 상태는 그 담당의 진료를 한 담당의와 이제 그 병원 그리고 레이커스 구단과 르브론밖에 모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현재 레이커스가 플레인 토너먼트권은 한 경기 차이. 6위까지 치고 올라가려면 3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플레인 토너먼트의 가능성은 얼마만큼 보십니까, 이동환 씨는? 플레인 토너먼트 가능성이 근데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서부 한 12위, 한 13위까지 있는 팀은 어느 팀이든 가능해서 이거를 뭐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촘촘해요. 진짜로. 예, 진짜 너무 촘촘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50%다.
된다 안 된다.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 아니, 무슨 50%로 뭐 하겠습니다. 뭔 전문가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 미국에 있는 기자도 아니고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니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예, 솔직히 음. 지금 시점에서 서부지구 누가 플레인 토너먼트 갈까, 누가 플레이오프 직행할까, 누가 몇 위 할까, 이거는 진짜 예상하기 어려워. 그 정도로 그러면 예, 네. 격차가 너무 적어요. 예.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있는 플레인 토너먼트권 안에서 좀 미끄러질 만한 팀을 보신다면 어느 팀을 보시겠어요? 미끄러질 만한 팀이요. 네, 유타 뭐 이런 팀들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요? 유타가 이제 오늘 샌안토니오한테 졌죠. 샌안토니오 그쵸. 16연패 끊어주는 큰 네. 역할을 했는데 미끄러질 만한 팀이요. 진짜 애매하긴 하네요. 일단은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는 못 올라갈 것 같고요. 예. 저도요. 예, 오클라호마 시티는 왜냐면 지금 오늘도 보면은 그 공격은 지금 2월 리그 최상위권인데 수비가 또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은 수비가 발목에 잡을 것 같고 저는 포틀랜드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뉴올리언스가 뉴올리언스요? 자이언 윌리엄슨이 지금 복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돌아오면은 그래도 좀 추진력을 받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유타가 떨어지고 레이커스가 올라가고 미네스타랑 포틀랜드 중에 한 팀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예. 댈러스도 근데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잠시 뒤에 어빙 네. 이야기하면서 댈러스 이야기도 하긴 할 텐데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조금 네. 이따 저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계속 진행해보죠. 자, 그럼 네. 레이커스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 뭐 잠시 또 순위 업앤다운 할 때 조금 더 순위표는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울 만한 그 주제가 나왔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을 품었어요. LA 클리퍼스가. 근데 아주 세 경기 다 초접전을 펼치면서 세 경기를 다 내줍니다. 네. 그리고 돈치치와 어빙이 합체를 했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했죠. 야, 돈치치 혼자 쏠리던 거를 어빙이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연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환 씨. 네. 지금 클리퍼스의 3연패는 러셀 웨스트브룩 탓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웨스트브룩 때문이라고 하면은 웨스트브룩이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레이커스에서도 네, 그런 시선. 웨스트브룩 너 때문이야. 예,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낙이 찍혔고 사실 실제로 웨스트브룩 못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클리퍼스는 웨스트브룩 때문에 3연패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요인들이 좀 작용하고 약간 마침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목소리 조금 작게 들린다고 하는 부분을 한 번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뭐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이거 범인 찾기를 하면서 해당 클리퍼스 팬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불편해하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동환 씨는 사실 이런 범인 찾기를 상당히 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자 그렇다면 클리퍼스의 이 지금 연패 누가 범인입니까? 네.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클리퍼 비전의 해설위원이란 말이에요. 네, 일단은 이제 폴 조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공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한 명은 아니고 공범들이 있죠. 근데 이제 공범은 그러면 범인 리스트, 공범 리스트를 쫙 뽑아본다면 일단 1번은 이제 폴 조지. 예, 폴 조지가 왜 문제냐면, 그러니까 이 선수의 공격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이제 클리퍼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페인트존 득점에서 완전 밀려버리거든요, 상대한테. 예, 주번치가 왔는데. 예, 완전 밀려버리는데 이게 뭐냐면 클리퍼스가 시즌 초반에 있었던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클리퍼스는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마커스 모리스죠. 마커스 모리스, 그리고 그때는 또 레지 잭슨에다가 그 이제 노먼 파엘까지 점퍼를 너무 좋아하는 선수들. 그리고 폴 조지는 드리블 기반의 그런 자기만의 고난이도 풀업 점퍼 좋아하죠. 예, 자 이런 상태에서 몇몇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에릭 고든 들어왔죠. 러셀 웨스트브룩 들어왔죠. 예, 이런 선수 다 뭡니까? 또 점퍼 던지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페인트존 어택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포스트업 아니면 컷인, 속공. 이거 하는 선수들 없어요. 새로운 선수 중에 다 밖에서 풀업 점퍼, 캐치앤슛, 점퍼만 던지고. 그러니까 지금 클리퍼스는 효율적인 페인트존 득점 생산이 안 되는 그냥 점프슛 팀인 거예요. 이거
뭐 골든스테이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골든스테이트는 점프슛 팀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죠. 네. 페인트존 득점과 점프슛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팀이고 오늘도 맞아요. 그 이제 대역전극의 기반은 페인트존 득점이었고 지금 클리퍼스는 다시 밖에서 점퍼 던지다 깔짝깔짝 던져대다 끝나버리는 팀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사실은 최근에 카와이 레너드가 폼이 엄청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만회가 됐었는데 지금 레너드가 오늘 좀 부진하고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탑에서 볼 잡는 빈도 또 좀 이제 아무래도 생기죠. 이게 웨스트브룩 네. 때문은 아닙니다만 웨스트브룩이란 선수가 가진 성향이죠. 그리고 주바치나 메이슨 플럼리가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 득점이나 아니면 속공 가담 이런 걸로 좀 이걸 메워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클리퍼스는 지금 이제 공격이 진짜 밖에서 그냥 점퍼 던지고 끝나는 되게 단조로운 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수학의 쌤님이 이제 또 클리퍼스 팬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모리스보다 코밍턴 더 쓰라는 말이 많다는 게 저도 지금 클리퍼스는 윈이 엄청 많아요. 가드도 엄청 그렇죠. 많고. 근데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마커스 모리스는 로테이션 배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예, 그렇고 사실 이제 신뻥님 말씀대로 사실 수비도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아니 지금 이 세크라멘토 팀이 예. 좋은 수비수가 얼마나 많은 팀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 수비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연패 기간에 메이슨 플럼리가 많이 뛰었는데 제가 그 오늘 NBA 쓸 때 샬럿 내용 쓸 때마다 단골 주제가 뭐냐면 샬럿은 플럼리. 수비가 약할 수밖에 없는 팀이다. 음. 라멜로 볼, 테리 로지어 이런 애들 수비력 형편없고요. 예, 애들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맞잖아 뭐. 메이슨 플럼리도 페인트 좀 보호가 네. 전혀 안 되는 팀이에요. 샬롯이 네. 수비 꼴찌인 이유 클리포드 감독 때문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수비가 못하는 선수들을 거의 모아놓은 팀이에요. 자, 플럼리가 클리퍼스에 왔을 때 제가 와 클리퍼스가 전력 보강 잘했다라고 말한 것은 주바치의 백업으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 거지. 이 선수가 주전으로 나왔을 때 플럼리가 든든하냐?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플럼리는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예, 플럼리는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로테이션 수비의 어떤 이제 조금 팀마다 약간씩 디테일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차이를 아마 좀 이제 지키지 못하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 웨스트브룩도 수비가 전혀 좋은 선수가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비가 무너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꽤 변화를 많이 준 팀으로서 주전 라인업에 웨스트브룩 들어갔죠. 플럼리가 주바치 없는 동안 좀 또 많이 뛰었죠. 이런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팀의 어떤 필연적인 어떤 현상이다. 수비 붕괴.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뭐 선수들의 변화에 따른 손발이 안 붙는 부분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안 좋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코칭 스텝이 아무리 그걸 잘 못 잡아준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수비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수비는 정말 기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수비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서 참 저는 클리퍼스가 우승할 거라고 봤던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이 3연패 저는 진짜 저도 경기를 계속 보지만 웨스트브룩이 문제라고는 전혀 보여지지 않거든요. 아우 This is for you 도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클러치 볼핸드링을 하는 PG13의 활약 레너드의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이 좀 그렇기도 하죠. 근데 저는 좀 클리퍼스는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낙관까지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지금의 이 연패는 내용을 보면 두 경기가 이제 연장 접전 연패였고, 자 특히 이제 그 세크라멘토전을 보면 일단 세크라멘토는 올 시즌 리그 최고 공격팀입니다. 리그 덴버랑 더불어서 리그 넘버1 공격팀이에요. 예, 이거를 감안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클리퍼스 수비가 불안한 것도 있지만은 세크라멘토 화력 자체가 너무 진짜 무서워요. 사실 말링 몽크 그날 다들 기억하시죠? 디에런 박스라. 네. 이거 다른 팀도 이 둘은 특히 박스는 못 막아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덴버 말씀드린 또 덴버랑 붙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장에서 그런 연장 혈투를 그 두 팀과 펼쳤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지금 사실 클리퍼스의 수비력이 지금 이 세 경기 샘플로 망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샘플이 적고 너무 무서운 공격팀들만 상대를 했다.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미네소타전 같은 경우는 공격이 문제였지 또 수비는 큰 문제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공격이 너무 심각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클리퍼스 수비력은 평균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선수들이 로테이션 수비에 적응을 좀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고 또 주바치가 다시 뛰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클리퍼스는 수비가 어느 정도는 다시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좋습니다. 뭐 클리퍼스에 대한 이야기 여러 정도로 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 댈러스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빙이 왔을 때 그 누구도 이 팀이 아쉬울 거다라는 얘기는 이제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울 거다. 워낙에 이제 백코트 쪽에 이제 수비가 헐거워질 거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지래요? 저는 여기는 이 팀은 진짜 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연패라고 썼는데 네. 어빙 영입 이후에 어빙과 돈치치가 같이 뛴 경기 승률이 20%입니다. 1승 4패예요. 샘플이 많지 않지만 자, 이거 4패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5경기에서 4패. 5경기면 또 꽤 많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팀은 중요한 게 어빙을 데드라인 전에 데려왔고 휴식기 전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트레이드 데드라인 빅딜 단행한 팀들에 비해서 준비할 시간이 꽤 있었는데도 지금 오늘도 인디애나한테 졌습니다. 인디애나가 지금 2월 들어서 리그 최악의 팀이거든요. 수비 특히. 근데 어빙 야투율 30%대 기록하고 돈치치 혼자 뭐 하다가 그냥 인디애나 화력에 밀려버렸는데 자 근본적으로는 첫 번째로 댈러스 수비 안 돼요. 이 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막시 클리바 왔는데도 안 되던데? 클리바 와도 클리바가 좋은 수비수지만 이거는 나머지 수비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사실 돈치치 어빙 조합 결성됐을 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템 공격은 문제 없다. 수비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격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너 한 번 나 한 번이에요. 지금 너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 그런 거를 좀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자 돈치치가 핸들링을 한다. 어빙이 돈치치 쪽으로 가서 페이크 스크린, 고스트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유령 스크린. 이게 뭐냐면 스크린 걸은 척 하다가 3점 라인 따라서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NBA에서 요즘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어떤 전술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치치의 마크맨도 순간 어빙을 신경 쓰고 어빙이 그렇게 그래비티를 발휘하면서 돈치치가 1대1을 더 자유롭게 하는 이런 식의 2대2 같은 1대1이고 반대로 어빙이 그런 걸 하고 있을 때 돈치치가 그런 움직임 가져가고 그러니까 어빙과 돈치치가 서로 요즘 NBA는 스몰 픽앤롤은 거의 모든 팀들이 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같이 이제 좀 뭔가 어울리는 2대2 게임이라든지 혹은 어빙이 핸들링하면 돈치치가 뭔가 이제 받아먹는 돈치치가 핸들링하면 어빙이 받아먹는 이런 그림이 좀 더 많이 나와야 폭발력이 진짜 원투펀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없어요. 둘이 연계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진짜 좀 뭐랄까 생각보다 공격에서 각자 능력이 너무 좋은데 시너지가 안 나. 시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채팅창에 나왔는데 크리스찬 우드를 제이슨 키드 감독이 좀 배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출전 시간도 좀 줄이고 주전에 수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공격적인 조합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 우드도 3점 라인에서 볼 받고 볼 핸들링 조금 하면서 돌파도 하고 3점도 던지는 타입이라 돈치치 어빙 공전을 위해서는 우드가 조금 이제 벤치로 빠져줘야 어떤 볼 소유의 어떤 밸런스가 맞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긴 한데 보는 거겠죠 아마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자벨 맥기나 드와이트 파웰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드도 수비 좋은 선수가 아닌데 우드가 나와서 드랍백 수비로 커버를 좀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좀 이제 댈러스 수비가 이거 그렇다고 해서 좋은 팀도 아니에요. 수비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균에 가까워질 수 있지. 나와가지고 이제 드와이트 파이레 이런 선수 나와가지고 하면은 지금 수비는 계속 무너질 거예요. 지금 상황 봤을 때는 뭐 클리퍼스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댈러스 매버릭스는 이 바이아웃 시장이라던가 더 영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뭐 지금 이제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돈치치하고 어빙이 나쁜 조합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전략을 잘 못 짜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조정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골 밑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아직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빅맨 아니면 윙이 필요해요, 이 팀은. 그러니까 네. 도리안 펜니스미스 나갔을 때 가장 걱정했던 음.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앞선에서 돈치치 어빙 수비가 진짜 안 되는데 다른 선수가 에이스 수비에 대신해줄 선수도 없고, 앞선에서 그렇게 뚫렸을 때 페인트 존에서 보호해줄 선수도 없고, 수비는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럼 공격으로 그냥 다 세크라멘토처럼 공격으로 다 극복하느냐? 그럴 만한 시너지도 안 나오고 음. 지금 이 엄청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아이고. 이 새로 영입한 팀들이 그리고 굉장히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영입한 팀들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긴 해가지고 좀 빨리 좀 더 재밌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교롭게도 서부 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부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헐겁다는 생각이 오늘 진짜 되게 거의 모든 내용이 서부네. 네, 그러니까요. 예. 맞네요. 이거 이거 동환 의도한 씨가 건 아닌데. 예. 의도한 건 아닌데 동환 씨가 주식으로 잡아왔는데 이거 다 서부 얘기네. 그럼 다음 아, 또 서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니콜라 퀴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환 씨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질문 하나 합니다. MVP 3픽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땐 거의 8분 능선 넘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왔다고 봅니다. 저는 100%라고 봐요. 예, 거의 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솔직히 요키치가 안 받으면 이거 그러니까 NBA 미디어 투표로 진행되잖아요. 이 수상은. 네. 이거 미디어들이 심술 부리는 거다. 3년 연속 안 주기 싫어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요키치가 안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오늘 이제 그 센터 최초로 트리플 더블 센츄리 클럽 100경기를 달성을 했습니다. 심지어 요키치가 트리플 더블하는 경기에서는 거의 승리를 챙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스짓 뭐 오늘 또 뭐 퍼킨스가 어젠가 뭐 또 스찌다 이 새끼 이거 스찌다 이런 얘기 했는데 솔직히 나는 진짜 전혀 공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키치의 이 스탯은 승리를 위한 스탯이야. 아니 1위 하는 팀 서부 1위 하는 팀 에이스의 트리플 더블을 누가 스치라고? 근데 내 말이 퍼킨스 어그로 제대로 끌어와. 이게 네, 2K 게임에도 퍼킨스 맨날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 네, 아니 근데 이게 네. 사실 어그로 끄는 역할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뭐 스티븐 에이 스미스도 그렇고 사실 샤킬 오닐도 좀 바클리나 샤킬 오닐도 그렇고 퍼킨스도 뭐 이제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으니까 일부러 없는 걸 더 만들어내고 그런 건데 이것도 맥락이 좀 있어야 어그로가 끌리지. 진짜 이거는 거의 약간 어줍지 않은 예, 어줍지 않은 어그로라 사실은 뭐랄까 그러니까 관심도 안 가요. 관심도 안 가요. 요키 그러니까 그리고 요키치의 어시스트는 그러니까 그런 어시스트들이 있어요. NBA는 어시스트에 굉장히 호하기 때문에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리블하다가 봉호 씨한테 줍니다. 봉호 씨가 잡자마자 바로 드리블 치면서 크로스오버 막 해서 턴어라운드 점퍼 던져요. 그러면 제 어시스트 올라가요. 웨스트브룩이 이런 식으로 어시스트 많이 가져갔어요 옛날에. 제가 웨스트브룩 하면 또 이제 스찌라는 별명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NBA는 이런 어시스트들이 있는데 요키치는 중요한 것은 요키치가 주는 패스는 대부분 즉시 슛시도로 연결이 되는 패스들이에요. 아니 또 진짜 깜짝 놀란 게 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공을 잡아서 올라갈 때가 최적이 돼 있는지까지 아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덴버는 리그에서 어시스트 퍼센테이지죠. 예, 그러니까 어시스트 관련 스탯에서 골든스테이트, 샌안토니오 더부터 리그 탑 3고, 그러니까 패싱 게임으로 그냥 공격 다 씹어먹는 팀이거든요. 자, 이런 팀에서 평균 트리플 더블하는 요키치의 패스가 과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드리블로 연결되는 패스일까요? 대부분 그냥 받아먹는 득점이에요. 요키치 손에서 지금 에런 고든 리머텍 덩크 펑펑펑 터트리고 요즘에 조금 페이스가 떨어졌지만 덩크를 엄청나게 많이 터트리고 그리고 켄타비스 칼델퍼프, 브루스 브라운 뭐 다 살아나는데 요키치가 스치면 NBA 역사상 스치가 아닌 선수가 과연 누가 있을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키치의 오히려 흠을 잡으려면 수비적인 면을 얘기를 해야지 공격을 가지고 요키치의 흠을 잡는 건 전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거의 지구 최강 선수를 약간 폄하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그냥 정말 시청률을 끌어모으려고 그런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그럴 어떤 뭔가 그 근거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농구는 진짜 잘하거든요.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인가? 저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덴버 절대 우승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수정했습니다. 덴버의 우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 하지만 아직도 요키치 옆에서 받쳐주는, 수비적으로 받쳐줄 만한 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의 골밑 수비가 좀 약해. 아직도 저는 허술해 보여요. 특히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미드레인지라던가 좀 빡빡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미드레인지 슛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그런 부분일 텐데 이게 그렇죠.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건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키치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덴버는 선수 구성상 이제 요키치가 있는 이상 수비 농구로 우승할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 말론 감독이 어떤 이제 전술이나 그리고 다른 선수들 커버로 이제 어느 정도 리그 평균 정도의 수비력을 갖추고 공격으로 씹어먹는 거죠. 예,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수비가 그래도 뭐 이번 시즌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지만 그래도 약한 선수기 때문에 덴버는 구조적으로 수비 농구로 뭘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좀 이제 선수 구성을 보면 좀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공격으로 좀 먹고 가야 되고, 사실 지난 시즌에 1라운드에서 골드스테이트에게 처참하게 졌을 때도 사실 수비 때문이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에런 고든이 컬이 전혀 제어가 안 됐죠. 그리고 요키치의 드랍백 수비가 골드스테이트의 드레이먼드 그린의 스크린에 의한 커리의 어떤 과감한 딥3 이런 것들로 그쵸. 그냥 조던 풀과 커리의 그냥 3점 라인 공세로 그냥 완전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요키치를 밖으로 꺼내니 페인트존이 더 높이가 더 낮아지고 이런 이제 딜레마가 되게 많이 생겼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공격 코트에서 자원이 더 풍부해졌고 지금 켄타베스 칼데포프나 브루스 브라운의 공격 코트 활동량이 좋아서 그런 부분을 화력으로 그냥 맞상대 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네. 덴버는 플레이오프 경험도 많은 팀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덴버가 우승 가능성 충분히 있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과연 동부의 미러키나 보스턴보다 강하냐? 같은 이제 최상위권을 다투는 팀으로서. 예, 저는 솔직히 서부 8강까지만 가도 성공이라고 보긴 보는데 동부를 만난다? 그러면 진짜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 보스턴이나 미러키가 너무 센 것 같긴 해요, 사실. 예, 그래서 그렇죠. 덴버가 지금 봤을 때 서부 우승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덴버는 서부 우승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인데 NBA 파이널 우승할 수 있느냐? 이거는 동부 지금 그 탑 2가 너무 세서 그치. 예, 좀 약간 솔직히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팀이 떠오르는지 알아요? 피닉스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게 뭐 주전이 더 많이 뛸 거고요. 뭐 이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치면은 덴버보다 저는 피닉스가 훨씬 무서워 보이거든요. 오늘 이따가 NBA 스쿨 시간에 피닉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했죠. 릴라드. 근데 저는 릴라드가 71득점 받고 퇴근할 줄은 몰랐어. 그냥 아주 쿨하게 나가던데요. 그러니까요. 릴라드가 최근에 그 휴스턴전이죠. 휴스턴전에서 40분을 안 뛰고 이제 71점을 기록하고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도노반 미첼이 71점 기록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올 시즌 두 번째 70득점 경기를 해냈고 NBA 역대로 봐도 8번째로 70득점 경기를 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라고 하죠. 그 3점 슛 자유투의 어떤 난이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 어떤 보정 슈팅 지표고 실질적인 슈팅 지표로 쓰여요. 예, 실질적인 슈팅 지표에서 역대 70득점 기록한 선수들의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각 경기마다 다 있는데 릴라드가 역대 1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역대 가장 효율적인 70득점 이상 경기를 했다. 그날 릴라드는. 이거 인정해줘야 되는데, 자,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상대가 휴스턴이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뭐 사실 뭐 원래 저런 대기록이라는 게 상황이 받쳐줄 때 하는 거라. 그렇지. 그리고 또 제가 경기를 봤을 때는 근데 그날은 휴스턴이 수비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릴라드가 너무 잘 들어가긴 했어요. 너무 잘 들어가긴 했는데 완전 그냥 손이 뜨겁더라고요. 네,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뭐 릴라드 대기록 세웠고, 이런 릴라드가 사실은 이 71득점 퍼포먼스가 아니더라도 이번 시즌 퍼포먼스는 사실은 오렌베이급이거든요. 네, 오렌베이급이고, 솔직히 포틀랜드가 플레이오프권 들어가면 저는 돈치치랑 릴라드가 오렌베이 가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로. 아니, 맞죠? 예. 네.
근데 이제 자모란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 커리는 뭐 이제 지금 부상으로 너무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 정도로 릴라드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 오늘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렇죠. 릴라드가 또 한 번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승리나 우승을 위해서 팀을 옮기고 싶지 않다는 얘기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죠. 과연 릴라드가 지금 이 연봉값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연봉값에는 승리를 가지고 있을 만한 선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득점만 박으면 뭐해. 팀이 못 이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이 포틀랜드의 이 구조. 물론 분명히 시즌 초반만 해도 괜찮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릴라드를 탓하기에는 나머지 어떤 구성이나 천시빌러스 감독의 운영이 오히려 조금 아쉬운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앰퍼니 사이먼스가 시즌 초반에 잘하다가 릴라드의 어떤 공격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사이먼스가 좀 죽는 이런 현상도 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코칭 스태프가 좀 조율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릴라드 왜 너 혼자 공격해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효율을 내는 공격수한테 릴라드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릴라드가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으로 플레이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볼을 많이 가지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포틀랜드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윙 쪽의 어떤 사이즈 문제를 조시아트를 과감하게 뉴욕으로 트레이드하고 지금 뉴욕은 조시아트 영입 이후에 6전 전승입니다. 6연승. 6전 전승입니다. 조시아트를 트레이드하고 그리고 마티스 타이브를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세컨 유닛의 어떤 수비 구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신선하게 바꾸면서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좋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팀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뭐 오늘은 사실 오늘 골드스테이트전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오늘은 포틀랜드의 어린 선수들이 골드스테이트 공격에 정신없이 당했어요. 오늘은 사실은 이게 골드스테이트가 너무 공격 효율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뭐라고 조금 할 수 없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도 봐야 된다. 아직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포틀랜드 경기하는 거 보면은 어쨌거나 플레인 토너먼트를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으로 보이는데 낙석가님이 질문 주셨네요. 릴라드 최적의 백코트 파트너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적의 백코트 파트너요? 저는 데스먼드 베인 같은 스타일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수비되고 캐치앤슛 되고 보조 리딩 되고. 보조 리딩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긴 하지만 릴라드가 쉴 때 윙으로 빠져 있을 때 요즘에 이제 베인은 그런 것도 하니까 피켓롤도 하고 공격 조립도 좀 해주는 데스먼드 베인처럼 이제 스팟업과 볼 핸들링 풀업 점퍼 이런 거 다 갖춘 공수 겸장 뭐 그러니까 슈퍼스타급 아닌 선수 중에 꼽는다면은 데스먼드 베인 정도가 준 올스타 레벨 중에서는 가장 또 적합한 또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다음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중 선수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G리그에 합류한 다음에 총 3경기를 뛰었어요. 뭐 물론 이게 1차 스탯만 들으시면 굉장히 좀 아쉽긴 합니다. 평균 4득점, 5.3개 리바운드와 2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현중 선수가 가장 장점으로 가지고 가는 건 바로 석점슛 성공률인데 지금 14.3%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스폰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언더아머랑. 그렇죠. 언더아머랑 계약을 해서 이제 영상도 나가고 지금 이제 알려졌는데 일단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현중 G리그에서 못하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현중 선수가 공백기가 너무 길었어요. 사실은 너무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그 이제 토너먼트에서 이제 경기를 하고 미시간 주립대였나요? 미시간 주립대와 경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NBA 워크아웃 실전 경기는 없었죠. 실전 경기는 없었고 NBA 워크아웃 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했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재활하다가 이제 실전을 한 거잖아요. 실전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르브론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팬들은 NBA 선수를 게임 캐릭터처럼 생각한다. 농구 선수들을. 이게 뭐냐면 경기에 뛸 수 있으면 마치 그 부상이 다 회복되어 있고 모든 감각과 이런 게 100%인 것처럼 게임 캐릭터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다. 실제 선수는 그런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상태에서는 실전 감각도 떨어져 있고 몸 상태나 체력도 완벽하지 않고 이현중 선수가 지금 미국 건너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뛰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슛감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좀 실전 감각도 떨어져 있을 테고 또 G리그 레벨에서 뛰는 건 처음이니까 지금 이 세 경기로 이현중의 가능성을 단정하기에는 너무 이현중에게 상황이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예, 좀 지켜봐야 이 된다고 봐요. 예. 계약 형태가 저는 사실 계약 형태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풀 보장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냥 일단 네. G리그 이제 계속 웨이브 상태였다가 계약이 된 거고 G리그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좀 이제 늦춰질 수 있는. 예, 뭐 이제 사실 원래 G리그 다 그래요. 예, 뭐 이제 이현준 선수가 뭐 투웨이 계약을 땄다든지 그런 이제 다른 어떤 형태의 NBA에서 이제 그 G리그와 관련돼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최근에 만들어진 어떤 계약 형태 이그시빗 뭐 이제 형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현중이 지금 계약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한 2년 산타크루즈 워리어스에서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뛴다? 이건 아니에요. 이현중 선수가 이제 칼럼에도 썼지만 그 지금 스텝은 지금 이렇게 G리그 이제 어떻게 보면 시즌 거의 뭐 막판이죠. 막판에 네. 계속 뛰면서 실전 강도도 끌어올리고 중요한 건 서머리그죠. 예, 서머리그부터 이제 또 이제 뛰고 서머리그가 이제 7월 7일에 개막한다고 이제 지금 발표가 났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또 서머리그 뛰면서 기회를 받고 캠프 계약도 노리고 이게 스텝이지 지금 여기서 뭔가 한다? 예, 이러기에는 아직은 뭐 이제 너무 이제 시작이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저는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그런 거죠. 어쨌거나 G리그의 팀과 계약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산타크루즈랑 계약을 했다는 거는 사실 기대를 할 거고 이현준 선수에게 어떤 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야, 너 아직 몸 상태 안 좋은 거 알아. 그냥 기회 많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런 상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너무 큰 걸 바라나? 아니에요. 잘하는 걸 바라는 네. 초조하죠. 불안한 부분도 있고 이현준 선수 본인도 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텐데 근데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자 와타나베 유타가 뭐 이제 이렇게 NBA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받는 선수가 되기까지 사실은 뭐 1년, 반년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이현준 선수도 그 정도 각오는 하고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NBA는 너무나 높은 벽이고 네. 이현준 선수도 이걸 알고 있을 거고 G리그는 정말 이제 스타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조급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나.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현준 선수가 좋은 활약하거나 혹은 진짜 네. 좀 부진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저희 여름 되면 또 서머리그 경기 뛸 거고 저희가 그걸 또 볼 텐데 그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또 이현준 선수까지 얘기를 또 해주는 이런 또 NBA 채널은 또 저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야기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순서가 바로 이 순서입니다. 순위표 리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부터 한번 가볼게요. 사실 서부가 재밌고 동부는 뭔가 이제 쭈르르 나열되는 상황같이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자, 미러키 벅스가 15연승을 거두면서 1위로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네, 오늘 아데토쿤보가 복귀를 했는데 네. 와 진짜 클렉스턴이랑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아데토쿤보 오늘 그 후반에 원레그 페이드웨이 하는 거 연속으로 넣는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네. 그냥 아데토쿤보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이 선수가 그 2년 연속 MVP 받고 우승 못할 때 욕 많이 먹었잖아요. 예, 벤 시몬스랑 비슷한 욕 먹었죠. 쟤는 플레이오프 안 된다. 근데 아데토쿤보는 그 이후에 뭔가 점퍼 장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요. 막 바뀌고 있진 않아요. 근데 계속 바뀌고 있어요. 포스트업 스킬이라든지 그런 공격 스킬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선수도 진짜 조용히 계속 발전하는 선수구나. 예. 그리고 미러키가 아데토콤보 없는 기간에도 지금 3점 라인 공세로 막 이제 피닉스 잡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 팀이 지금 시스템이 되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주랄로데이가 또 그때는 또 퍼포먼스를 끌어올렸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이 팀은 지금 플레이오프 때 진짜 무서운 팀이다. 지금 동부 1위를 탈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더 연승의 질주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제 밀워키 벅스가 스케줄을 한번 제가 볼게요. 네. 막 엄청 올랜도, 필라델피아, 워싱턴, 올랜도 다 잡겠는데? 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 골든 스테이트, 세크라멘토가 좀 고전할 수 있긴 하겠다. 이 정도면은 20연승 충분히 하고 남을 것 같은데요? 그쵸. 예, 가능성 있죠. 지금 구단 최다 기록이 20연승이고 네. 아데토쿤보 데뷔 후에 기록이 18연승일 거예요. 예, 그래서 기록 얼마든지 깰 수 있죠. 예, 진짜 최고의 그 폼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결국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스가 NBA 파이널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등은 보스턴 셀틱스. 뭐 보스턴이야. 워낙에 지금 잘해주고 있는 팀이어가지고 여기서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3위가 이제 많은 팬들이 굉장히 무시하시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입니다. 물론 저와 만봐도 굉장히 무시를 했었던 상황인데 필라델피아도 뭐 순항 중이죠. 근데 또 연패 탔잖아요 지금. 뭐 보면은, 연패하고 있긴 하죠. 네. 그냥 일단 엔비드나 하든이 클러치 타임에서 좀 네. 불안한 게 있고, 그냥 뭔가 뭐랄까요, 그냥 뭔가 우승 못할 것 같은 팀 느낌이 나긴 해요. 우승하는 팀이 이런 퍼포먼스 나오진 않거든요. 예. 식서스 우승한다며. 예? 제가요? 예, 치사했습니다. 네. 근데 왜 자꾸 하든은 휴스턴이랑 링크가 계속 뜨는 건가요? 지금 저렇게 잘하고 있지 않나 하든? 근데 모르겠어요. 그 보도가 뭐 진위는 뭐 모르겠지만 이유 없이 자꾸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 알 수 있는 건 없고, 글쎄요, 휴스턴 시절에 같이 했던 단장도 없고 구단주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왜 굳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위 이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뭐 후반기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 팀은 지금 이제 뭐 에반 모블리가 요즘에 퍼포먼스가 좀 올라왔고, 사실 도노안 미첼이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안하긴 해요, 사실. 그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뭐 케빈 러브 나간 거는 그렇게 공백이 느껴지는 않습니다. 워낙 좀 안 좋아져서 나간 거기 때문에 경기력이 그렇긴 한데, 클리블랜드도 딱 이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잘할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플레이오프 잘하려고 지금 도노반 미첼 데리고 온 거잖아. 근데 미첼 하는 거 보니까 똑같아요. 유타에서 하던 거랑. 똑같아서 그러니까 감 잡히면 잘 될 거고 안 잡히면 그냥 망할 것 같아요. 좀 너무 비슷하게 갈란드 사실 갈란드의 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데리고 온 선수여서 저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몰라요. 벅스나 셀틱스한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캐벌리어스가 질 것 같은데 왠지 세븐티식서스는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클리블랜드가 그 지난 시즌 보면 에반 모블리, 제러드 알렌 라인의 수비가 되게 좋았던 팀인데 이번 시즌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러드 알렌이 조금 이제 이전 같지가 않은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뭔가 단단한 느낌이 약간 떨어지는, 뭔가 기복도 좀 있고 클리블랜드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럼 이제 이 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닉스. 얘네 설마 조시 하트 효과입니까? 이거 왜 이래요, 얘네? 갑자기 브런슨도 더 잘해지는 것 같고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조시 하트 효과가 분명히 있죠. 조시 하트가 진짜 보이지 않는 공헌도가 좋은 게 어떤 수비 리바운드 가담 이후에 어떤 트레이션을 이끄는 거 뭐 이런 거 좋은데, 뭐 사실 이 선수가 에이스급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또 과하게 이제 뭐 이야기해서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오버가 되는 것 같고, 일단은 랜들이 지금 이번 시즌에 코칭 스태프의 요청으로 3점 시도를 좀 많이 늘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누적 3점 부분에서 멜로 제치고 몇 위까지 올라갔더라? 5위인가? 4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시즌 누적 3점 기록으로. 그러니까 랜들이 3점 장착하면서 조금 더 3점 라인 밖에서 간결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제일런 브런슨의 미드레인지 게임을 위한 어떤 공간이 좀 열려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고, 브런슨 랜들 이번 시즌 공격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화력이 사실 어느 듀오한테도 안 밀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브런슨은 진짜 올스타 안 뽑힌 게 의아할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뉴욕이 지금 또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팀
5번 시드 이내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브루클린이 워낙 하락세라 예, 큰 문제 없으면 5번 시드 이상은 가져갈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지금 현재 1위부터 4위까지, 그러니까 1, 2위는 뭐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갈 거고 3, 4위는 그대로 이 순서로 결정이 될 것 같고 5위권을 저도 이제 뉴욕이 마이애미가 치고 올라오지 않는다면 5위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브루클린 네츠는 이제 변화를 준 이후에 수비로 뭔가 두들겨 팬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3연패 중입니다. 네, 수비가 안 돼요, 이제. 네. 그 클렉스턴이 중심이 된 스위치 수비가 그냥 다 쉽게 말하면 뽀록이 났어요. 네, 듀란트 없고 구성원 바뀌니까 다 뽀록이 나서 브루클린은 이젠 거의 그냥 계속 아마 하락세일 겁니다. 디니디가 다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기복이 너무 심하고 예, 브리지스 나름 잘해주고 있긴 한데 그냥 브루클린은 계속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이거 벤 시몬스 어떻게 되는 거죠? 벤 시몬스요? 그냥 트레이드 되지 않을까요? 오프 시즌에 지금 또 아웃됐던데. 예. 안 나올 것 같죠? 왠지 이번 시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브루클린 메디컬 스태프가 뭐 결정을 하는 거라 그렇긴 한데 사실 좀 이렇게 또 아픈 게 그렇게 좋은 어떤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게 플레이오프권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한데 어쨌거나 지금 브루클린 상황 안 좋고요. 자, 마이애미 팀. 지미 버틀러가 나는 진짜 패하는 게 너무 싫다, 지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승리를 거두긴 했네요. 제가 브루클린에도 뽀록났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마이애미는 진짜 뽀록났어요. 네, 마이애미는 진짜 뽀록났어요. 어떤 뽀록이 났습니까? 약간 언드래프티 2라운더로 윙을 채운 그게 진짜 뽀록났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마이애미 윙을 보세요. 자, 지미 버틀러 있습니다. 여기에 타일러 히로, 게이브 빈센트, 게이브 빈센트는 뭐 이제 포인트 가드로 나오긴 하지만 어떤 퍼리미터로 봤을 때 빈센트, 맥스 스트로스, 덩컨 로빈슨, 빅터 올라디포.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선수가 이제 여기 켈런 마틴까지 있죠. 근데 맥스 스트로스, 덩컨 로빈슨, 타일러 히로 전부 다 수비가 약한 선수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복도 심하고, 그러니까 마이애미 코칭 스태프는 되게 중용을 해요. 특히 스트로스 같은 선수는. 왜냐면 팀 디펜스를 좀 이제 뭐랄까요, 이행을 하려는 의지가 되게 강해서. 근데 개인 수비가 너무 약해서 매치업 헌팅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현대 농구에서는 이 매치업 헌팅 대상이 되는 선수가 적은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매치업 헌팅 대상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또 우리 팀 에이스로 맞받아 쳐주면서 매치업 헌팅으로 맞받아 쳐주면서 싸워주냐가 되게 중요한데, 마이애미는 윙들이 하나같이 그 스위치 수비했을 때 그 매치업 헌팅 대상이 되는 선수들이다. 예, 그리고 공격에서 점퍼 위주의 공격이 이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린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공격은 기복 있고 수비는 불안 요소가 있고, 그러니까 한계가 너무 뚜렷한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지금 브루클린 미끄러진다고 보고 마이애미도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래 있는 팀이 이제 애틀랜타 호크스입니다. 감독 어쨌거나 자르고 퀸스라이더 감독이 선임이 됐나요? 네, 선임이 됐죠. 근데 이제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트레이 형 경기력이 최근에 괜찮았고 디존테 머레이도 좋았고, 뭐 이제 오늘 지긴 했어요. 워싱턴 이제 브래들리 빌이 워낙 이제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백코트랑 프론트 코트 밸런스가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애틀랜타는. 예, 다만 이제 오늘 브래들리 빌에게 당한 것처럼 트레이 형이 어떤 수비 이슈, 트레이 형도 오늘 매치업 헌팅 당해가지고 제대로 당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좀 고민이 되겠다. 근데 이것만 뭐 이 정도 불안 요소가 없는 팀은 없고, 저는 애틀랜타는 그래도 플레잉 토너먼트 이상은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예, 애틀랜타는 지금 괜찮은 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토론토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토론토가 왠지 6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 10경기 8승 2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한 번 질 때 대패당하는 경우가 좀 있긴 했는데 뭐 이제 야코포 들어온 효과도 있고 아누노비, 시아캄 뭐 이렇게 다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도 않으면서, 또 이제 기존의 색깔 턴오버 유발 이후에 그 역습 득점으로 득점을 엄청나게 많이 쌓는 그 특유의 농구 색깔이 잘 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토론토도 지금 어떤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팀 참 이상해. 나는 진짜 이 팀이 케미스트리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했었는데 최근에 하는 거 보면 또 그걸 또 다 잡은 것 같아. 완전 비즈니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이 10위, 그리고 시카고 불스가 11인데
1.5게임 차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가 인디애나 페이서스. 이 세 팀이 이 플레인 토너먼트 마지막 경쟁하지 않을까요? 인디애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인디애나는? 인디애나는 안 돼요. 네, 저는 인디애나는 수비가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댈러스 잡긴 했는데, 뭐 이제 기본 공격력은 괜찮죠, 터질 때. 인디애나는 저는 좀 배제라고 보고, 시카고가 지금 이제 뭐 연승 탔다가 오늘 바로 졌는데, 네. 시카고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동부 플레인 토너먼트까지 거의 결정이 됐다고 봤는데 저도요. 워싱턴이 살짝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서 아직 네, 모른다. 네. 다만 제가 봤을 땐 저는 시카고까지라고 봅니다. 승차가 실제로는 인디애나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인디애나를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지금 2월 경기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저는 제 말이 틀릴 개인적으로 수도 뭐 있죠. 시카고도 상당히 실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팀, 좀 미래가 보이는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랜도 매직. 네. 올랜도야 뭐 너무 좀 매력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은 팀이죠. 이제 최근에 또 뉴올리언스도 잡아냈고 원정에서 네. 올랜도는 뭐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선수 로스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다음 시즌에 뭔가 하나씩 터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샬럿은 왜 5연승 중이에요? 샬럿이요? 샬럿 나 그냥 얘네 경기 안 보거든요. 샬럿은 이제 그냥 뭐 공격력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잡는 경기가 많아졌는데 근데 지금 라멜로 볼이 시즌 아웃 됐죠? 발목 골절 부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다시 페이스가 확 내려오지 않을까. 라멜로 볼이 진짜 잘했거든요, 요즘에. 맞아. 근데 아마 어쨌든 이 팀은 위닝 팀이 되기에는 지금 너무 늦었고 지금 시즌 중반도 그러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좀 탱킹 모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상 장면이 볼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부상이었는데 저는 무릎이 부상 당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발목 골절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운이 없죠. 뭐 발목 시즌 초반에도 발목이 안 좋았었는데 그러게. 좀 약간 고질적인 것 같아요. 네. 유니몸이 집안 내력인가 봐요. 아무튼 뭐 서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부야 뭐 이제 서부 1위를 그냥 마크해놨죠. 덴버 네. 너겟츠가 1위. 그리고 2위도 뭔가 굳히는 모양새로 갑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 네. 지금 이제 스티븐 애덤스 부상 이후에 엄청 추락하다가 최근에 멤피스가 다시 상승세예요. 여기에는 이제 제비어 틸먼 활용도도 괜찮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자모란트가 이제 뭐 트리플 더블도 하면서 이제 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고 모란트가 활개만 칠 수 있으면 사실 멤피스는 어느 팀이든 잡을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담스가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도 멤피스는 그래도 2위 수성을 어느 정도 좀 해가는 그림으로 가지 않나. 아직 좀 경기가 꽤 남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최근 분위기는. 네. 그렇죠. 전 멤피스가 왜냐면 세크라멘토보다는 그러니까 세크라멘토 강팀인데 세크라멘토보다도 강해 보이기 때문에 멤피스는 2위로 갈 것 같고 3위도 왠지 선즈가 이제 다음 경기에 듀란트가 복귀한단 말이에요. 세크라멘토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3.5경기, 3.5게임 차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피닉스가 뭐 이제 엄청난 상승세를 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세크라멘토가 좀 같이 무너져주는 그림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요즘 세크라멘토는 사실은 이게 플레이오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규 시즌에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안 들긴 해요. 요즘 세크라멘토의 공격력은 공격 보면서 거의 뭐 리그 최고 수준이고 지금 세컨 유닛이나 주전 라인업 전부 다 공격 화력이 워낙 좋아서 세크라멘토 그래도 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오클라호마 시티가 뭐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빠졌다고는 하지만 본인들도 박스 없이 잡아버렸거든요. 화력 싸움으로.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는 팀이라 해리슨 반주 오늘 뭐 너무너무 잘 터졌고 그러니까 상대 수비 약점이 있으면 그걸 다 어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가진 팀이라 세크라멘토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잠시 뒤에 4위 피닉스 선즈에 대한 이야기는 듀란트 복귀 NBA 스쿨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커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쨌거나 오늘 대역전승도 걷어내면서 3연승 중입니다. 그 후반기 그 이제 봉호 씨랑 만바가 입중계 하셨던 그 레이커스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졌었는데 그렇죠. 이후에 뭐 클레이 탐슨의 퍼포먼스가 완전 살아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골든스테이트 시스템으로 만든 승리예요.
진짜 이 팀이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진짜 무서운 점 뭐냐면 자, 볼 없는 모션 오펜스 쓰는 거 오케이. 근데 이거 추구하는 팀 많습니다. 지도자들 다 추구해요. 근데 골든스테이트 무서운 거는 공수가 전환되자마자 엄청나게 빠른 타이밍에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백도어 컷, 기습적인 3점 다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그 강점이 그대로 나왔고 포틀랜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예,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는 지금 커리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 농구 그대로 하고 있고 커리가 복귀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이제 분위기인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골든스테이트는 뭐 사실 몇 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순위가 촘촘해서 근데 나쁜 상황은 아니다. 특히 클레이 탐슨이 요즘에 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동환 씨 말이 맞아요. 4위부터 지금 플레인 토너먼트권까지 진짜 불과 3경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포틀랜드까지 쳐도 3경기 반. 이 정도로 촘촘하기 때문에 진짜 어디가 이 순위가 어떻게 될지를 도저히 이거는 짐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클리퍼스가 그냥 안전빵으로 5위 하겠구나 싶었는데 3연패하면서 어쨌거나 6위까지 또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이거 미끄러졌다 말하기 애매한 게 동환 씨 말대로 좋아질 수도 있어. 네. 일단 후반기 스타트가 너무 안 좋고 하필 웨스트브룩 오자마자 이 현상이 벌어져서 아마 되게 좀 선수단도 좀 혼란스럽고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지켜보도록 하죠. 어쨌든 폴 조지 웨스트브룩 오클라호마 시티 콤비 결성되자마자 미끄러지는 게 참 그러니까 네, 참 묘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댈러스 그렇죠? 저희가 얘기를 좀 했고 네. 그렇습니다. 미네소타 한번 가볼까요? 미네소타 지금 이제 여러 팀들이 카렌서니 타운스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네소타는 지금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컨디션이 엄청 좋았다가 후반기 시작되고 좀 그 득점 퍼포먼스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나즈리드 잘해주고 있지만 많이 놓은 것 같아 이거 올스타 브레이크 때. 그럴 수도 있죠. 앤서니 에드워즈가 사실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사실 맞아요. 조금 이제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좀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카렌서니 타운스가 시즌업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근데 미네소타가 이제 러셀을 트레이드한 상황에서 타운스를 저는 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그것과 별개로 팀 경기력이 좀 워낙 불안정해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미네소타는 진짜 약간 이도저도 아닌 경기력이라 앤서니 에드워즈가 진짜 괴물이었다면 어떤 팀 전체를 조금 더 아우를 수 있는 선수 타입의 선수였다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고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요. 골든스테이트 제외하고 6, 7, 8 지금 8위까지 얘기했는데 세 팀 다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9위 유타, 10위 뉴올리언스 역시 지금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는 못하겠단 말이에요. 유타는 아마 계속 내려갈 거예요. 오늘 그렇죠. 샌안토니오에 졌고 그러니까 워커 캐슬러 이 루키가 너무 이제 잘해주고 있고 오늘도 더블 했죠. 그리고 라우리 마케넌이야 뭐 여전히 에이스 역할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오차이 아바지, 워커 캐슬러, 라우리 마케넌 이 젊은 3인방이 계속 이제 주전을 맡고 있고 전력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5할 때 승률 가까운데 아마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뉴올리언스는 진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잉그램 돌아오고 나서 참 묘한 게 이 팀이 공격 효율 지수가 리그 20위권 바뀌거든요. 공격이 안 돼요. 지금 그 시즌 초중반까지 그 좋았던 한 12월 아니 1월 초까지 좋았던 그 모습이 완전 사라져 있는데 이거 좀 모르겠어요. 사실 선수 구성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도 아니고 부상자가 있는 게 지금 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나? 이거는 약간의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트레이 머피나 허브 존스 이런 자원들 다 좋은 자원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빅맨진 수비력이 문제가 있긴 합니다. 뭐 발렌슈나스나 지금 이제 잭슨 에이지나 이런 자원들이 수비가 그렇게 좋은 자원들은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에 이제 뭐 퍼리미터에서도 수비로 이제 뭐 상대를 누르는 어떤 수비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한계도 좀 있는 것 같고 뉴올리언스야말로 지금 이제 후반기 전후로 가장 좀 미스테리한 어떤 부진에 빠져 있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뭐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서부 1위까지 찍었었고 어쨌거나 서부 상위 시드를 무조건 따낼 수 있을 만한 팀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도 꼽았던 팀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미끄러져 있고요.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이게 플레이 토너먼트까지 의심이 될 만한 수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와 레이커스가 그 다음까지 오고 있고 오클라호마까지 아주 그냥 촘촘합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가 최근에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없이 나름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팀은 아까도 말씀드린 수비가 좀 약해요. 조시 기디나 이적해온 다리오 사리치가 수비적인 면에서 좀 약점이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루도트나 이런 자원, 제일런 윌리엄스 이런 자원들이 좀 커버해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공격은 진짜 재밌는데 수비에서 약점이 있어서 재밌게 경기하고 지는 어떤 이런 현상이 좀 자주 벌어진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클라호마 시티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이 팀은 그냥 채 톰그레 놓으면 확 업그레이드 될 것 같거든요. 그러게. 예, 왜냐면 홈그랜이 수비가 워낙 좋은 선수라. 네. 그래서 뭐 NBA 레벨에서 어떨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는 뭐 당장 이번 시즌에 뭐 여기서 머문다고 해도 다음 시즌에 더 올라갈 게 확실한 팀이라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정도 하는 것도 지금 이미 좀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다가 진짜 플레인 토너먼트까지만 가져도 이 팀은 그냥 대박 성공이라고 볼 수 있나? 이거 여기도 웬바냐마 노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웬바냐마 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예, 근데 뭐 지금 사실 그런 모드로 가는 팀은 아닌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샌안토니오가 어쨌거나 16연패였나? 네, 그렇죠. 예. 끊어냈고 휴스턴 라켓츠나 뭐 여기야말로 진짜 웬바냐마 제대로 노리고 있죠. 디트로이트와 더불어서 지금 10연패. 네, 그렇습니다. 네. 휴스턴은 실책이 문제인 팀이었는데 최근에 그게 좀 줄었거든요. 근데 그냥 어린 팀의 한계인 것 같아요. 수비도 좀 불안불안하고 공격은 이제 지금 턴오버 머신인 갑자기 케빈 마틴 주니어가 말고 또 누구죠? 갑자기 앞서네. 네, 케빈 포터 주니어. 케빈 포터 주니어. 케빈 포터 주니어. 빠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턴오버는 줄어드는데 또 화력은 줄어드는 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휴스턴은 뭐 탱킹으로 가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NBA 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듀란트가 피닉스 데뷔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사실 이 팀은 우승을 지금 노리고 듀란트를 데리고 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현재에서 그러니까 우리 뭐 국내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죠. 빅4냐, 뭐 빅4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연봉값으로 보면 충분히 빅4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인데 듀란트가 과연 이 피닉스에서의 어떤 궁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참 여러 가지 저희가 데드라인 때도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스타일상으로는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듀란트는 리그에서 미드레인지 점퍼를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넣는 선수거든요. 근데 사실 피닉스의 데빈 부커, 크리스 폴도 마찬가지고 피닉스라는 팀 자체가 미드레인지 게임을 기반으로 공격을 풀어가요. 거기서 이제 윙 쪽 3점 라인, 코너 쪽으로 3점 라인의 어떤 패스를 통해서 그걸 또 어택하고 뭐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듀란트는 피닉스와 궁합이 상당히 좋은 어떤 선수가 될 것 같다. 네, 미드레인지 게임을 즐겨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부커, 폴, 듀란트면은 클러치 타임 공격은 걱정을 할 필요가 1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너무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폴이 조금이 아니라 좀 작년보다도 확실하게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조합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 그대로 가장 많은 분들이 피닉스를 걱정하는 건 윙. 이게 뎁스가 확실하게 얕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정규 시즌 차치하고요. 플레이오프만 봤을 때는 어떨까요? 플레이오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잖아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이 말이 나오는 만큼.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듀란트 본인이 브루클린에서 꽤 수비적인 역할이 꽤 컸던 선수예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듀란트가 수비가 약한 선수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한 4번 정도에서 이제 어떤 림 프로텍터, 어떤 헬프 디펜서로서 이제 역할이 꽤 컸기 때문에 듀란트의 그 어떤 수비적인 역할을 이제 그대로 이어간다면 피닉스에서 듀란트가 수비에서도 꽤 기여를 하는 어떤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윙 쪽을 보면 토리 크레이기랑 조시 오코기가 남아있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탑급 디펜더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하지만은 윙에서 수비가 약한 선수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물량 공세가 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피닉스가 뭐 이제 지금 탑 레벨의 어떤 이제 수비팀이 되기는 좀 힘들지만 음, 막상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어떤 이제 윙라인을 보여줄 수 있다. 왜냐면 듀란트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데빈 부커도 수비가 발전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안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관건은 세컨 유닛이에요. 왜냐면 벤치 자체가 뎁스가 얕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봤을 때 최근에 보면 카메론 페인의 어떤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 느낌에는 피닉스가 우승 도전 충분히 가능하다. 예. 음, 예. 어차피 단기전에서 단기전 뭐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승하려면. 그렇죠. 예. 네. 정규 시즌 한 4, 5번 시드, 뭐 좋으면 3번 시드 갈 수도 있겠지만 세크라멘토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지만 해놓고 플레이오프에서 승부 보는 거죠. 예, 덴버랑 붙었을 때 피닉스에 밀릴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냥 이름값만 봤을 때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미러키와 붙었던 그 파이널 시즌을 생각해 보시면 음,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피닉스 어느 팀이 더 강해 보입니까? 그때의 피닉스와 지금의 피닉스요? 네. 와, 그때 피닉스? 그래도 지금 피닉스가 더 강하지 않을까요? 예. 오, 왜냐면 그때 피닉스는 이제 뭐 영건들의 어떤 에너지 레벨, 미칼 브리지스의 어떤 활약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팀이고 뭐 부커폴 에이스 역할은 당연하고요. 근데 당시에 미러키와의 시리즈를 돌이켜 보면 미러키가 부커의 어떤 미드레인지 게임을 거의 뭐 포기하면서 이제 다른 옵션들을 틀어막았는데 듀란트는 그렇게 틀어막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예, 듀란트는 너무 전천후 역대급 공격수라 예, 그래서 그런 전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폴이나 부커의 손에서 시작되는 2대 게임, 아이솔레이션만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해법만 나오면 다른 파생 공격 막아버리면 괜찮았는데, 듀란트가 있으면 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플레이오프용으로는, 그때 피닉스가 조금 더 좋은 팀이 아닌가. 아, 그때 피닉스보다 음, 지금 피닉스가. 예, 지금이 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조직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수비에서 어떻게 할지는 요거는 아직은 단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렇게 댈러스의 모습을 보면 어빙이랑 돈치치의 조합은 분명히 좋을 것이다. 한 명이 음. 받아먹게 하고 한 명이 좀 이렇게 스페이싱도 해주면서 참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음. 부커랑 듀란트가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좋은 모습일 음.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냥 각자 알아서 잘할 것 같아요. 진짜 각자 알아서 원투펀치로 그냥 뭐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커나 듀란트 모두 헤비 핸들러랑 공존한 경험이 있잖아요. 부커는 당장 크리스 폴이랑 공존을 너무너무 잘해왔고 듀란트는 카이리 어빙이랑 너무너무 공존을 잘해왔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스몰 피켓놀이나 뭐 이런 부분 사실 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할 줄 알고 부커는 패싱 게임 면에서도 사실 뭐 킥아웃 패스나 이런 부분에서 발전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어빙 돈치치보다는 확실히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둘은 사이즈도 좋고 수비적인 면에서도 어빙 음, 돈치치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 둘 자체로 예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크리스 폴이라는 아주 조합을 잘해줄 음, 수 있을 만한 선수도 있으니까 음, 그거는 그 팀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음, 크리스 폴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음, 원래 그그 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 우승은 있나요? 동환 씨가 맨날 했던 얘기가 있죠. 하, 네, 크리스 폴에게 우승 반지가 있으면 크리스 폴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진짜 오래 하는 거 보면,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너무 좋아했던 선수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가 좀 보이기 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게 이번 진짜 시즌, 마지막 우승 도전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휴스턴에서의 말년에 이어서 이번이 또 다시 찾아온 노세화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부상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사실 폴이 85년생이지 않습니까? 폴 나이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그 정도 클래스 유지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관리를 음, 잘한 거고 네, 사실 이제 폴 보고 와 노세화 왔다 이러면서 놀릴 단계는 아니에요. 실제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죠. 그럴 상황은 아니고 네. 폴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길면 다음 시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클래스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번 시즌은 저, 근데 예,
동환 씨 그럼 이 로스터가 피닉스가 올해 만약에 우승을 못해도 그대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만기 계약자 없지 않나요? 예. 어. 그 4명을 주축으로 바이아웃이나 미니멈으로 롤플레이 엄청 영입하겠죠. 예, 음. 지금 당장 이제 바이아웃 시장에 이제 뭐 마땅한 선수가 없어서 그래도 슈팅력 좋은 테렌스 로스 40%대 3점 성공률 테렌스 로스를 영입했는데 다음 FA 시장에는 물량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승 노리는 어떤 이제 베테랑들 혹은 이제 뭐 에너지 레벨 높은 다만 이제 아직 가치가 높게 매겨지지 않은 어떤 젊은 어린 선수들 이런 선수들 긁어 모아가지고 다음 시즌까지 우승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음 시즌까지 그러면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아 그쵸. 근데 변수는 있죠. 듀란트도 나이가 적지가 않아서 그렇죠. 듀란트 나이 예, 많죠. 듀란트도 나이가 적지가 않아서 네. 듀란트가 무너지면 이거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폴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듀란트가 그대로면. 근데 듀란트가 언젠가 듀란트도 하락세가 올 텐데 그리고 듀란트도 다음 시즌 뛴다고 가정했을 때 또 이 선수도 부상이 잦거든요. 이제는 네. 네,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피닉스가 어떻게 좀 해결해 가느냐 이거는 좀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크리스 폴 진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뭐 트레이드 썰도 계속 이래저래 나왔던 것 같고 어쨌거나 뭐 이번 시즌은 이렇게 끝까지 한번 달려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듀란트도 부커도 폴도 그렇지만 에이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 듀란트 데려오는 순간 피닉스는 에이튼에 대해서 기대를 다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스크린 셔틀 해라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에이튼에게 기대를 하면 듀란트를 안 데려왔겠죠. 예, 그리고 에이튼이 뭔가 보여줬다면. 예, 그러니까 에이튼이 진짜 예, 18, 10 이 정도 스탯만 찍어줘도 대박 아닙니까? 예, 아니 뭐 스탯도 스탯인데 공격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미러키와의 파이널에서 아데토쿤보와 맞짱을 뜬다든지 수비로, 예, 아니면 공격에서 그냥 맞불을 놓는다든지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이번 시즌도 오히려 좀 실망스러운 모습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에이튼에게 뭔가 바라는 거는 좀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이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아니에요. 피닉스가 에이튼에게 롤을 더 주고 에이튼에게 에이스 역할을 기대했다면 듀란트를 왜 데려왔겠습니까? 에이튼이 불만 생길 게 당연한데. 그리고 그쵸. 에이튼 본인도 예, 이제는 솔직히 뻔뻔한 거죠. 여기서 뭐 나한테 기회 더 달라. 예,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그치. 예, 그러니까 그치. 에이튼은 그리고 우승의 1, 2옵션이 될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점에서 함부로 평가를 하자면. 예, 그래서 듀란트를 과감하게 데려온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뭐 질문, 이런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받아보고, 그렇게 길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받아보고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라이브를 하게 되면 또 이런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가볼 테니까 여러분의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씨, 뭐 내일은 출근 몇 시 하시나요? 저 내일은 이제 울산으로 갑니다. 예. 울산 가요? 예, 모비스?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네. 몇 시에 출발하죠? 저는 뭐 오후에 가겠죠. 저녁 경기니까. 네. 야, 진짜 동환 씨의 삶이야말로 프리랜서의 삶이 아닌가. 저 오늘은 하루 종일 일했어요. 오늘은 또.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 분명히 어디 한 곳에 묶여 있는 기자인데 네. 그 일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진짜 프리랜서 같아.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뭐 미스터 볼린 퍼킨스를 어떻게 하면 좋죠? 걔는 그냥 그게 직업이니까. 네. 퍼킨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네. 퍼킨스는 냅두시죠. 그냥. 그냥 자, 그러려니. 동환 기자님. 네. 덴버 벤치는 살아날까요? 덴버 벤치요? 지금 뭐 본스 아일랜드도 트레이드 했고 지금 뭐 이제 벤치가 좀 약하긴 한데 저는 이거보다 뭐 갑자기 확 살아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냥 딱 이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 예, 어쨌든 덴버처럼 그래도 주전 라인업 꽤 화려한 팀은 주전 멤버를 좀 이제 세컨 유닛과 섞어서 쓰면서 이제 그 세컨 유닛을 살려주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네. 자, 어빙은 다음 어디로 갈까요? 이거는 저는 어빙이 댈러스에 절대 머무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어빙이 댈러스 갈 때 그 특수성을 얘기한 분들이 있거든요. 댈러스는 텍사스 주에 있는 팀이잖아요. 텍사스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어빙은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이제 좀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반유대주의가 좀 뜬금없긴 했는데 그 맥락이랑 조금 갑자기 안 맞아서 좀 뜬금없긴 했는데 진보적이고 약간 리버럴한 좀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충돌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어빙이 댈러스에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했어요. 이건 좀 외부적인 변수긴 한데 과연 그래서 어빙이 댈러스에 머무를까? 예,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솔직히 어빙 생각은 어빙 본인도 몰라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웬바냐마 같은 경우는 와봐야 알기 때문에 이거는 음, 차차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양동근 코치에 대한 이야기도 KBL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그 트레이드 이후에 와이즈먼 활약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후반기 와이즈먼 활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디트로이트랑 골드스테이트랑 시스템이 달라서 이제 좀 이제 좀 역할이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변화가 좀 있긴 한데 아직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제일런 듀런이랑 출전 시간도 나눠 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뛰고 있는 단계라서 근데 이제 뭐 공격적인 측면에서 막 20득점 게임을 하고 이렇게 특출난 모습은 아직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적응 단계다. 근데 확실한 거는 골드스테이트 뛸 때보다 마음이 편해 보여요. 예. 골드스테이트는 진짜 그냥 와이즈만 같은 스타일에게는 별로 안 좋은 팀이에요. 예. 골드스테이트 잘못이 아니라 안 맞아요. 예. 아무리 그치. 골드스테이트가 좋은 농구를 해도 예, 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위긴스 참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가족사잖아요. 네. 뭐 정확한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저도 못 들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보도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위긴스가 없는 것도 골드스테이트 입장에서 좀 뼈아프겠죠. 그 와중에 이제 뭐 앤서니 램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디빈첸주 당연히 뭐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디빈첸주나 여러 선수들을 좀 폭넓게 기용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위긴스가 돌아오고 커리가 돌아오면은 좀 골드스테이트가 뭐 반등의 기미를 조금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 네. 그리고 레이커스는 디러셀 오면 르브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디러셀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러셀이 뭐 네.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네. 레이커스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AD가 그래도 올라온 거는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동환 씨에게 여쭙습니다. 저희 팀 자랑인 뉴올 팬이시래요. 스윙맨 3인방 허브 존스, 다이슨 데니얼스, 트레이 머피 3세의 실링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허브 존스는 이번 시즌에 클로저 수비 뚫는 거 보니까 부상 관리만 잘하면 이제 올해 수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올 디펜시브 팀 타면서 공격에서도 제 역할 좀 할 수 있는 커터나 클로저 어택 하는 그런 윙이 될 것 같아요. 다이슨 다니엘스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는 진짜 그 운동력 기반한 어떤 트레이션 가담 그리고 이제 컷인 이런 게 되게 좋은데 이제 그 뭔가 슈팅력이나 어떤 스킬셋을 조금 더 장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딱 네. 그러면 좋은 윙으로 클 것 같고 무난한 주전 3번, 주전 윙 갈 수 있을 것 같고 트레이 머피 3세가 진짜 약간 지켜볼 선수인데 이 선수 슈팅력이 되게 좋거든요. 네, 슈팅력이 되게 좋은데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수비에서 포텐셜도 있고 저는 이 선수가 수비되는 캠 존슨 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예, 수비 더 좋은 캠 존슨. 예, 그래서 트레이 머피도 그 정도. 예, 그래서 진짜 다 괜찮은 자원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선수들이에요. 낙수효과 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세 명 다 좋아하고 뉴올리언스의 뭐 미래처럼 오히려 잉그램보다 저는 이 세 명이 더 좋아요. 예, 예, 그냥 보는 맛이 있어. 예. 그리고 이제 질문 두 가지, 딱 요 두 가지 질문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똑같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자, 골스 그린 재계약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골스요? 그린 재계약할 것 같아요. 저는. 예. 아니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죠. 샐러리 이슈가 있고, 예. 그리고 그린 본인도 그 얘기 했잖아요. 조던풀 때린 게 나 실수 같다. 이거 불안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골드스테이트는 그냥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치세 쓰면서 하는 거 보면 골드스테이트는 이때까지 보면 사치세 때문에 재계약 못하는 경우 잘 없더라고요. 예, 지금 반 마이어스 단장이 이번 시즌 끝나면 팀을 떠날 수도 있어서 그게 좀 변수긴 한데 지금 구단주의 어떤 조 레이컵 구단주의 투자 의지를 봐서는 그래도 재계약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도 사실 if인데 돈치치가 댈러스에서 우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아니 올 시즌을 봤을 때는 절대 못하지.
아니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이 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진짜 정확하게 봐야 될 게 자 댈러스 노비츠키 시절부터 쭉쭉 보자고요. 과연 슈퍼스타를 위한 팀을 로스터를 잘 만드는 팀일까요? 자 댈러스 2011년 우승할 때 메리언 그 다음에 그 제이슨 키드 전부 다 노세하고 나서 말년에 데려왔어요. 제이슨 테리, 네, 테리야 뭐 이제 그래도 이제 그치, 되게 그치. 좋은 선수였지만, 그러니까 댈러스는 진짜로 슈퍼스타 원투펀치 뭐 빅3 만들고 로스터 탄탄하게 구성하고, 댈러스는 그런 거 못해요. 예, 일단 마크 큐반 감이 너무 떨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즉흥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니코 헬슨 단장도 어떤 구단 운영 능력, 유망주를 보는 시선, 1라운드 네. 지명,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선수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슈퍼스타 스카웃 능력, 이런 걸 기반으로 삼는 인물로 같아 보여요. 배경부터 이미. 그래서, 저는 댈러스가 되게 영리하고 기민한 운영으로 팀을 우승권으로 끌어올리는 좋은 드래프트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팀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댈러스는 지금까지 보여준 샘플을 보면은 솔직히 운영 잘했으면 노비츠키 시절 때 우승 한 번 더 했어야죠. 그치. 근데 뭐 최근에 안 그래도 뭐 누가 그랬더라? 노비츠키의 그 우승. 그 우승이 가장 역대급의 어떤 빡셌던 우승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듀란티의 2우승과 노비츠키의 1우승. 우리도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 어떤 우승을 더 높게 평가하십니까? 저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 맨날 말했는데 노비츠키가 더 위대하다고. 저는 듀란트 2우승은 진짜 그렇게 높게 평가 안 해요. 아니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적당히 얹어야지. 무슨 73승한 팀에 가서 우승 2번 했다고 탑 플레이어입니까? 저는 듀란트 2우승은 노비츠키 1우승보다 못하다고 봐요. 저는 듀란트의 기량은 인정하지만 듀란트의 우승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되게 이상해지네. 그렇습니다. 미안하다 듀란트. 자, 그래요. 근데 끝까지 진짜 이렇게 150분 넘는 분들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원 씨 뭐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규 컨텐츠를 가지고 라방을 한 건 처음인데 괜찮은데요? 네, 괜찮죠. 초반에 사운드 문제만 빨리 해결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약간 진지했어요. 오랜만에 해서 진지했는데 앞으로는 헛소리도 좀 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좀 방송을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환 씨의 헛소리가 좋으십니까? 난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의견 들어보고 싶긴 해. 헛소리하는 이동환이 좋아요? 아니면 진지한 이동환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방송을 위해서는 너무 제가 진지하면 안 됩니다. 노잼 돼요. 안 그래도 저희가 뭐 느바 라디오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동환 씨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답게 형 우리 또 즐겁게 하고 이런 거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 그 말도 맞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예고를 드릴게요. 저희가 라이브로 이렇게 한 게 뭐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뭐는 약간 예외적인 방송이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녹화 말고 이런 식으로 밤에 뭐 이제 사실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브로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걸로. 댓글 봐요 지금. 댓글 봐. 진지한 게 좋아요. 진지한 게 낫습니다. 안양 얘기만 안 하면 좋아요. 헛소리는 만바로 충분하다. 뭐 언제부터 동환님이 재밌었다고. 알겠습니다. 이상한 드립 안 치겠습니다. 그래도 림윤님께서는 이동환이면 좋아요라고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뭐 다음 주,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게 되면 방송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올려서 편집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봉호 씨가 진짜 훨씬 마음의 부담이 더 실 것 같긴 해요. 아니 부담이 엄청 줄지. 저는 이러면 매일은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약속 드릴 수 있죠.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그렇죠. 저희 이렇게 해서 요것만 딱 나가면은 저는 이제 이거 영상 녹화하고 있거든요. 녹화본으로 깔끔하게 다시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여지도 있으니까 아무튼 저희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채팅도 보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남은 휴일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 그래도 만끽하시고 즐겨주시면서 내일하고 모레만 일하시면 또 주말이 오잖아요. 행복한 주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끌게요. 종료. 카트. 네, 형 껐어요. 네. 오케이, 고생했다. 네, 형. 아유, 괜찮네요. 아, 사운드를 그냥- 제가 체크를 못 해가지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네. 올라간 거 그대로 올려도 괜찮지 않아? 네, 그래서 저 이제 편집 지금 굳이 안 해도? 저장을 했고 앞에 약간 본격적으로 스타트하기 전에 막 사운드 막 체크하고 이 부분 다 잘라버리고. 네. 그거는 유튜브 안에서 편집을 하면 되겠다.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편집해서 나가도 되고 아니면 제가 녹화를 했거든요. 네.